새로운 시각으로 부산의 역사와 관광지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다른 부산의 얼굴을 알려나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여행에 대한 책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부산 여행특공대 손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간에는 손반장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예. 어떻게 네.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까? 지금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못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일을 시작을 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좀 무언가가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진짜 부산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자 이런 의미에서 일단 이름부터 새롭게 짓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면서도 뭔가 좀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손반장이라는 이름을 자처하게 됐었습니다. 네. 지금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산복도로 여행 전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 산복도로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신 건지요? 이 산복도로라고 하는 곳은 이제 부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과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된 그런 동네로서의 그런 좀 낙후된 동네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부산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이제 부산의 전체 면적의 70%가 산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의 전체 인구의 약 350만 명의 절반 정도는 아마 산 위에 살고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 산을 제외하고 나서 부산을 이야기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부산 사람들의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그 산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산복도로 마을의 이야기가 가장 부산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의 이야기고 네. 우리 부산 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복도로 여행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부산을 보는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산복도로가 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지만 사실 네. 이게 관광지로서 활성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2009년부터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산복도로 근처, 즉 낙후된 그 지역에 어떤 그런 산복도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역 개선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켰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다양한 지역의 산복도로 위에 거점들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이 거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거점들에서 또 실질적으로 그 산복도로 주변을 이렇게 봤을 때 그 풍경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뭔가 좀 매력 있는 그런 장소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산복도로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네. 그 현장을 안내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차량을 통해서 2시간 반 혹은 3시간 정도 스토리텔러가 함께 차 안에서도 같이 해설을 드리고 그리고 거점에서도 해설을 드리는 그런 스토리텔링 투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는 네. 뭐 잘 알려진 뭐 예를 들면 이바구 네. 공작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네. 다 둘러보는 그런 코스입니까? 저희가 이게 테마별로 좀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를 가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뭐 하나 예만 들어드리면은 이제 동구만 돌아보는 이바구 버스 투어라든가 예. 아니면은 태종대를 가지 않는 3시간짜리 영도 이야기라든가.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은 잘 아시지만은 이순신 장군과 부산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예. 1592년 9월 1일에 이순신 장군이 이 부산포 해전을 치렀던 곳이 부산입니다. 엄청난 승전을 거뒀던 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불멸의 이순신 부산포 해전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난 수도 부산 여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역사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역사 스토리텔링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산복도로라는 게 부산의 역사, 문화 네. 또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 같이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얽혀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제일 먼저 찾아갔던 분이 지금 부산의 향토 사학자이신 김한근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분을 찾아가서 처음에 좀 많은 자료를 또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강의와 강연을 많이 들으며 좀 가까이에서 늘 모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부산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알게 되고요. 그리고 부산의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산복도로라든가 아니면은 부산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그 논문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요즘 지역의 스토리들이 발굴되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채록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탐구를 해나가게 되었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산 시민의 네. 시각으로 봤을 때 삼복도로는 글쎄 그냥 우리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그렇게 생각이 네. 잘 되지 않는데 외지인들이 바라보는 부산의 삼복도로는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뭐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비슷한 풍경들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집중한 것은 가장 부산다운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예. 저는 그 모습을 이 산복도로에 올라서 산 아래 마을을 보면서 바다를 보는 풍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은 또 천혜의 환경으로서 이제 영도라는 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도라는 섬과 무 사이의 바다는 사실 강처럼 흐릅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숲과 도시의 경계가 모호한 도시인 부산의 이 산복도로에서 그 부산을 바라보며 이 바다가 강처럼 흐르는 풍경. 이건 어느 도시에서 볼 수 있을까? 부산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관광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네.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평가하기 좀 애매합니다만은 되게 놀라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서 부산을 좀 새롭게 보게 되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후기에 뭐 부산은 손반장을 만나기 전과 후로 기억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죄송합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됩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네. 산복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까? 사실 산복도로에 제가 이사를 왔었던 게 약 6년 전에 이사를 왔었습니다. 예. 6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왔을 때 첫 마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네가 와 다시 산복도로에 왔노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뭐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아들들이 어머니의 삶에 관심이 없다가 그때서야 이제 어머니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건 산복도로에서 우연찮게 제 10년지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제 옆집인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그 친구는 대대로 산복도로에서 살아왔던 친구고 저는 외지에 살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산복도로에 들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저를 데리고 산복도로를 보여준 거예요. 친구분이. 네. 그리고 산복도로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산복도로의 삶은 이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어머니의 삶이 궁금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수정동 산복도로에 살다가 네. 60년대 말에 강제 철거를 당해서 서동으로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서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다시 어머니가 사셨던 산복도로 이사를 왔으니 어머니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그때서야 진지하게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작게는 우리 어머니 얘기지만은 크게 보면 우리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좀 어떻게 여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가장 쉬운 건 여행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여행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또 산복도로하고 관련된 재미있는 책을 발간하셨어요. 네. 산복도로 2바구.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18개의 꼭지를 가지고 부산의 원도심, 그러니까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에 있는 그런 거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 그리고 이제 부산을 찾아오셨던 분들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에세이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부산을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이제 이분들에게 우리 부산은 이런 도시다라기보다도 부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이 원도심을 통해서 좀 느끼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을 혹시라도 여행을 할 때는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배려와 혹은 겸손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여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저만의 시각일 수 있지만은 이제 좀 필요한 시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사를 운영하시면서 네. 직접 이제 관광지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또 책 발간을 준비하시면서도 그렇고 많은 우여곡절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것들을 겪으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경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지금 168계단 초량의 이바구길에 168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168계단에 지금은 모노레일이 생겼죠. 근데 이제 모노레일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168계단 맨 아래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계단에 힘겹게 오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은 물동이를 그 부산 사람들 아마 제치국
통 이렇게 하면 아실 거예요. 양은 물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25리터짜리. 이 양은 물동이를 저희가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페트병에 물을 채워가지고 예.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잠시라도 한번 느껴보자. 물동이 체험을 했습니다. 168계단에서. 직접 들고 올라가셨어요. 이고. 예. 맨 꼭대기에서 이제 약간 내려오는 그런 경험을 했죠. 아, 네네. 그 아찔한 경험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 계단을 제대로 느끼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삶도 느끼고 가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가 엄마랑 왔었는데 네. 얘가 이제 이 페트병에 물을 채울 수는 없고요. 이 느낌만 한번 보기 위해서 잠깐 내려갔다 왔어요. 근데 이 물동이를 약간 이고 몇 걸음을 내려갔다 올라오더니 엄마한테 와락 안기면서 엄마 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박수를 치면서 애를 막 등을 쓰다듬어주고 했었는데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그 많은 분들이 힘든 시절을 정말 보내셨으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하는 게 또 기성세대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외지인들이 부산 하면은 네. 뭐 해운대, 광안리 네. 이런 바다를 먼저 떠올리는데 삼복도로라는 이색 아이템이 네. 어떨까요? 부산 관광업계 전반에서 본다면 얼마나 좀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산복도로의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매력적인 모습들이 존재하는 곳인데 지금 뭐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있는 거점들 외에도 다양한 거점들이라든가 아니면 산복도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환경이 개선된다는 의미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또 향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예. 주민 복지 차원에서도 이게 향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여행객들의 관광 편의도 편해지고 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 드리면은 그 동구에서 만든 증산 전망대에 올라가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예.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지명의 유래가 되는 산이 증산인데 지금까지는 거기를 계단으로만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산복도로의 그냥 하나의 작은 마을에 불과한 그곳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생기면서 관심도는 높아지게 되고 거기를 예.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산복도로 쪽의 어떤 주민 개선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거점들이 더 만들어진다는 건 더 다양한 스토리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이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산복도로 관련된 여행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이제 이 분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해설사분들을 양성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해설사분들을 좀 부산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일단은 부산을 좀 의미 있고 교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스토리들을 제대로 안내하실 수 있는 그런 해설사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분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자유학기제 등과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부산에 수학여행 단체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통의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역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역사적 장소라든가 의미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 이게 교육적 여행으로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부산의 산복도로 원도심을 보여주는 그런 여행을 기획하는 것. 네. 이게 지금 저희가 향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그렇고 지금 네. 삼복도로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산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도 그리고 외지인들에게도 좀 더 다양한 부산의 이야기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